여기 애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성과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타고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실수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애니는 독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유독한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마약과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돈을 착취하고 그녀의 호의를 이용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하나의 교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애니는 여러 번 손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어깨에 그들의 짐을 떠맡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청소, 물건 운반부터 식사 비용까지 부담했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애니는 여러 번 집주인이나 수리공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돈은 계속해서 사라졌고 교활한 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추려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순환은 끝없이 그녀를 붙잡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외로움이 두려워서 가치 없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연애를 이어가곤 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남자들은 종종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게으르지만, 그들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참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나요? 만약 그렇게 계속 쉽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은 독이 되는 관계의 소용돌이에 계속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상 여러분은 어쩌면 하와이와 같은 화려한 곳에서 살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비슷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교훈을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왜 모든 불운이 자신에게만 몰려오는지 불평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각 어려움을 성장할 기회로 여기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도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인생을 주도적으로 극복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혀를 실수로 깨물거나 발가락을 부딪혔을 때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아프고 찌릿한 통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만약 그 통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혀를 더 자주 깨물거나 자신도 모르게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사실 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화가 나거나 질투를 느끼거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들 때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만약 이런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며 우리의 행복이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그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발에 생긴 물집은 비록 아프지만 더 조심히 걸으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고통의 굴레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복권에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햄버거 하나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5시에 일찍 일어났지만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차 열쇠를 찾거나 서둘러 이를 닦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어디를 가든 쉽게 친구를 사귀는 사람도 있고 어디를 가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휴가를 가기만 하면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마다 잠재의식 속에 이미 각인된 행동 패턴과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돈을 쓰거나 출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든 것이 마치 숨쉬고 운전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변화하려고 해도 여전히 똑같은 루틴에 빠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패턴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훈련과 상상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각화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 속 경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면 현실에서의 반응과 행동도 바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루틴을 깨고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몸을 완전히 이완해 보세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번엔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침착하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루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가 아닌 침대에서 완벽한 스윙을 상상해보거나 버스에 앉아 있을 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는 현실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그리면 그것은 점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은 내면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동적인 행동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한자리에 멈춰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동감 넘치는 존재이며 자신을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지하고 결심한다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피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번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해요 라고 반복하며 하소연합니다.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멜로디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가 항상 돈이 없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매일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뇌에 입력하는 명령어와 같습니다. 만약 매일 돈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한다면 현실에서도 그 말 그대로 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또는 무언가를 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올라간다면 그가 과연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을까요? 또는 한 가수가 무대에 서서 모두가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자초하는 공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공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며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는 뚱뚱해, 나는 기억력이 나빠,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또는 심지어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같은 말을 반복하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시작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을 멈춰보세요. 나는 쓸모없어라든지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 여러분을 계속 가둬두게 됩니다. 대신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긍정적인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세요.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말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말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점차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삶이 더 밝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존재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말과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나서 그 단어가 여기저기서 계속 눈에 띈 적은요? 혹시 어떤 사람을 생각하던 중 몇 분 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한 적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행운과 기회를 만나곤 하죠. 그들은 좋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항상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문제를 만나기 쉽습니다. 이는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디오나 TV 신호가 벽이나 장애물을 쉽게 통과해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뇌는 고도로 정교한 송신장치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힘을 인식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생각의 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천 권의 책이 이미 이 주제에 대해 다루었고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우연의 일치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파산할까봐 두려움에 빠져 땀을 흘리며 걱정한다면 결국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혹은 계속해서 병에 걸릴까봐 걱정한다면 머지않아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진정으로 좋은 친구들,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성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삶은 그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우리가 보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만약 다른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속의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선택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새 아이의 엄마가 욕조 하나로 태서양을 건너기로 결심하거나 한 회계사가 카인시티에서 카사블랑카까지 낙타를 보내기로 한 것처럼요. 왜 더 쉬운 방법,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이런 여정이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넘어설 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기, 인내력, 그리고 자연이나 날씨, 항해에 대한 지식까지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것들을 배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비행기표를 사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면 이런 경험과 변화는 절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운영, 마라톤 완주, 자격증 취득, 혹은 중국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닐 것입니다. 걸어가는 과정, 만나는 도전들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진정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과 고된 목표를 세우느냐고 묻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결과 그 자체를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더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말이죠. 단순히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마치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상하는 것의 힘을 자주 강조하는데 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공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낼 때 이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듯이 뇌를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막연하게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꿈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탄탄한 허리선, 매일매일 열정이 넘치는 직업, 혹은 긍정적인 생활 방식을 느껴보세요. 그 변화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 느끼며 마치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 넣으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여정은 단순히 도착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이 갈 길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소망을 현실로 바꾸고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원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더 많은 돈, 더 행복한 삶, 혹은 완벽한 외모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만 현실은 만약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의 바람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행동하고 그 과정에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며 구체적인 발걸음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페라리를 갖고 싶다고 꿈꾸는 동안에도 지금 타고 있는 차로도 충분히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모든 것을 갖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약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들을 쫓기만 한다면 실망감만 남을 수 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한 가지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이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나사조차도 그 계획에 대해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도전 과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로켓과 엔진을 선택할지, 착륙선을 어떻게 설계할지, 우주 비행사에게 어떤 우주복을 입힐지 등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우주 비행사가 함께 달에 착륙해야 할지, 아니면 한 명은 달의 궤도를 도는 조종석에 남아야 할지, 착륙 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 그리고 20억 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결단력과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여정에 나서야 하며
모든 열정과 생각을 그 여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시작한 후에 고객을 끌어들일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책을 쓰거나 학위를 따기 위해서도 먼저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 여정에 들어선 후 매일매일 어떻게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지 고민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결단력과 그 목표를 향한 의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결단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것이다 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100만 달러짜리 거래를 쫓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큰 거래는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차는 망가져가고 그에게는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였습니다. 문제는 그는 작은 거래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성공적인 습관을 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사도 복잡한 뇌 수술을 하기 전에 간단한 수술을 연습해야 하듯이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금융계의 거물들은 어렸을 때 세차를 하거나 신문을 팔았죠. 아이키아의 창립자인 잉그바르 캄프라드 역시 어릴 적 자전거를 타고 이웃들에게 성냥을 팔기 시작했고 이후 연필과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팔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가구 제국을 세우기 전까지요. 마찬가지로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 가족의 캠핑 영화를 촬영하며 친구들에게 티켓을 팔아 영화 제작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자신만의 성공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을 연마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당신은 쉽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주목하세요. 그들의 패턴이 그들의 미래를 말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성공적인 습관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더 큰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PC 테일러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듣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뉴욕 지하철 터널의 청소부입니다. 반짝거리는 역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어두컴컴한 지하 배수로 어둡고 쥐와 쓰레기로 가득 찬 곳에서 일하죠. 25년 동안 PC는 그의 인생 대부분을 그 좁고 악취나는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쥐들과 싸우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좋아하시나요? PC는 단순히 좋아한다라고 답하는 대신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노숙자들에게 더 깨끗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두 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BC는 만약 당신이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라도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BC는 매일 쓰레기를 치우거나 쥐와 마주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PC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저는 PC를 떠올리며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도록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티븐 킹이나 유명한 예술가들처럼 천재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평범한 것들을 기회로 바꾸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재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사실 여러분 자신의 상상력 속에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빵과 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그러다 집에서 간단하게 콩나물을 키워볼 생각이 떠오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콩나물을 이웃에게 한 봉지에 $1씩 팔아서 더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지만 상상력만으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직장이 있지만 여유 시간에 수입을 늘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내가 가진 능력 중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직접 만든 카드, 이웃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혹은 집을 꾸미는 것과 같은 활동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성공할 때까지 시도해 보는 겁니다. 단 하나의 성공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상상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시간과 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물론 많은 아이디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성공적인 한두 개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일상에서 숨어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이 책을 처음 썼을 때 모든 희망을 그 책에 걸고 원고를 전 세계 60개의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저는 적어도 몇 군데는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총 61개의 거절 편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의 출판사는 2번이나 거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책을 써서 다시 보냈고 결국 한 출판사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책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과나무에 수백 개의 열매가 맺혀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있지만 모든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많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면접을 봐야 하고 소중한 친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씨앗을 뿌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몇 개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불공평함의 희생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공사에서 기술적 문제로 인해 비행기가 3시간 늦어진다고 공지합니다. 이 상황에서 화를 내고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커피를 쏟거나 짐이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심지어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일어나는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삶은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큰 기회가 종종 제한이나 불운의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은 더 나은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두 명의 여성이 이혼을 겪었을 때 메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지만 쟤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결국 누가 더 꽃피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바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항상 불평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부터 현자들이 강조해온 삶의 법칙입니다. 현재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감사의 말을 속으로 되뇌일 때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고 강해지며 삶에서 멋진 기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